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프로세싱 팀의 허다운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발표드릴 논문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s라고 이제 이안 굿펠로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하나의 굉장히 핫한 논문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발표드릴 순서는 이제 인트로덕션과 릴레이티드 워크를 비롯하여 이제 논문의 전반적인 플로우를 따라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설명드리기 전에 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아키텍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제너레이터를 하는 파트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서 실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를 이렇게 판별하는 아키텍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 이한국 펠로우는 제너레이터를 이제 위조 지폐 범위, 위조 지폐를 생성하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으며,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실제 지폐와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것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너레이터에서는 이제 위조 지폐 범위, 위조 지폐를 정말 실제와 같이 만들도록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지폐와 실제 지폐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경찰이 잘 판별하는 능력을 갖도록 잘 학습되는 부분을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크게 나뉘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related work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경우 확률 분포 함수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즉 likelihood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볼츠만 머신을 이용하는 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리가 어려운 likelihood 함수를 다룰 경우에는 이제 gradient에 많은 근사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기존 이제 실제 데이터와 좀 더 유사한 샘플 데이터를 만들고자 하기도 했고, 그 시간상으로도 좀 커스트 면에서도 좀 많이 향상될 수 있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만을 이용한 알고리즘을 만든 것이 이렇게 이제 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adversarial net를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이 수식이 간의 대표적인 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수식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그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파란색 점점점으로 되어 있는 선이 이제 discriminative distribution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판별함수가 이제 실제 데이터인지 지금 판별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실제인지 가짜인지를 이제 디터링하면서 이게 가짜다 진짜다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B에서 좀 더 확인을 해보자면 좌측에 있는 부분은 이 함수가 이 분포를 가진 것은 그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초록색 라인을 설명을 안 했네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Generate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생성된 함수 분포를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색 부분은 실제 데이터의 분포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B에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좌측 부분이 1에 가까운 값을 갖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에 가깝다라고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하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것이 이 데이터는 가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를 라고 추측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제너레이터가 나는 계속 가짜라고 판단이 되는구나라고 해서 좀 더 학습을 돼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모습으로 이제 학습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실제 데이터와 이제 가짜 데이터의 분포가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분의 1의 값으로 이제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정말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 제너레이터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위의를 좀 더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제가 판별 함수는 사실 정말 잘 판별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맥시마이즈 그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제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즉 민맥스 문제를 푸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측 이 식을 보셨을 때 만약에 D가 이제 GZ 같은 경우에는 Z가 가짜 그러니까 랜덤한 밸류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 밸류를 이용해서 G가 새로 생성한 가짜 이미지인데요. 이거를 판단하는 D가 이 이미지는 가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0에 가까운, 즉 미니마이즈드에 가까운 값으로 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디스크리미네이트는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를 찾아야 되지만 원래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이 수식을 맥시마이즈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짜가 아니라 진짜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미니마이즈 시켜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이 D가 좀 더 1에 가까운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1-1은 마이너스 무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민맥스 문제를 푸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유사한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앞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분시킨 값이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에 해당해서 이제 미분하는 값이 이제 상승하는 방향으로 흘러야 되고 그에 반면에 제너레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하강하는 그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쪽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 것을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theoretical result라는 부분으로 많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 옵티멀리티에 향하려면 이제 제너레이티브 분포와 이제 실제 데이터의 분포가 일치한 게 정말 이상적인 글로벌 옵티멀라이즈된 값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프로포지션은 제너레이티브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옵티멀한 디스크리미네이터 D를 보는 것으로 일단 2번식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에 앞서서 이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식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그 기대값을 이제 다 풀어서 진행한 수식인데요. 이걸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본다면, 이 수식을 이제 기대값에 맞춰서 풀어서 쓴 VGD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나타난 설명에 따르면 이제 실제 데이터 분포를 이제 A라고 두고 제너레이티드 된 분포를 B라고 두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함수를 Y라고 뒀을 때 Y라고 두고 이것을 이제 대입시켜서 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먼저 이걸 대입을 했을 때 사실 모든 컴플렉스 문제 같은 경우에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파트가 제일 맥시마이즈 된 부분이라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게 0이 되는 값이 맥시마이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Y는 A 플러스 B분의 A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푼 게 이제 밑에 이 식을 풀어서 이렇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파트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 슈퍼만 P 데이터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에서만 이게 작용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을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CG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이 P 데이터가 같을 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잘 활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걸 증명한 것인데요. 이게 좀 더
어, 네, 앞에 것을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여기 maximize d가 되어 있잖아요. 이 d를 가정한 상태에서 제너레이터를 좀 더 풀고자 했던 파트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CG는 D가 maximize 된 걸 가정한 상태에서 VGD가 같다라고 놓고 풀려고 한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네, 이걸 같다고 놓고 풀려고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식을 갖고 이제 글로벌 미니멈 of the virtual training criterion,이라고 하는데요. 이 CG가 즉 이제 PG equal P 데이터와 동치를 이뤄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고자 했던 게 이제 C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G equal P 데이터가 이제 C에 맞춰진 거를 먼저 하나 보여야 되고 이제 CG인 경우에 PG equal P 데이터가 성립한다라는 걸 이렇게 두 가지를 모두 보여야 하는데요. 먼저 PG equal P 데이터가 성립한다라는 그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수식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 이거를 같이 두면 결국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로그 2분의 1 플러스 로그 2분의 1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마이너스 로그 4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CG 파트에서 이제 CG가 이걸 성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과정인데요. 혹시 뭔가 끊겼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CG 같은 경우에는 네, 죄송합니다. 여기 CG equal 이 V D 스타 G의 G라는 파트는 이 D 스타 G가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수식에서 이거를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사용했을 때 이 수식이 성립하느냐 아니느냐를 좀 더 확인하고자 한 건데요. 먼저 여기서는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이 수식 자체에서 여기 이안 굿펠로어가 얘기한 것은 CG equal V D 스타 G, G에서 이 위에 있는 거를 빼서 진행하는 거를 보였는데요. 위 식이 사실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뒀기 때문에 같은 것을 양변에 뺐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그 일반적인 수식을 생각하면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CG 마이너스 로그 4 그리고 여기는 기대값 expectation을 뺀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쓰시다 보면 다음과 같이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인테그럴로 나타내는 수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KL 다이버전스가 나왔던 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KL 다이버전스 그 수식을 이용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두 분포의 차이를 구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이 수식, 그러니까 이 KL 다이버전스 수식을 그대로 좌측과 비교를 해서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수식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JSD라는 또 다른 이제 KL 다이버전스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두 분포가 정말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JSD라는 수식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SD가 나온 배경도 이제 JSD 수식 그대로 여기 대입해서 보시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versions of Algorithm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헷갈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분포를 따르는 모든 수들이 이제 미분 값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결국에는 그 값들이 모두 컨버지 할 거다라고 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는 풀어서 쓴 건데요. 사실 여기서는 D라던가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분포라던가 전열치 분포 같은 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국한돼서 설명된 거기 때문에 그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에서 다른 자연 쪽에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아닌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거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나중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를 보시면 이제 NNIST와 TFD를 이용한 그 그 실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논문에서 구현한 이제 adversarial net가 이제 사실 여기서는 이 당시에는 이 분포의 차이, 이제 나온 결과, 제너레이트된 결과를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수식을 통해서 즉 person window based likelihood estimate를 이용해서 그 차이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은 값이 나온 adversarial net가 정말 실제와 유사한 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estimate 방법을 이용한다기보다는 IS 스코어 혹은 FID 스코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미지의 평가를 많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 우측이 실제 인풋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좌측이 그나마 가장 유사하게 나온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게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완전 exactly same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그냥 너무 오버피팅 하거나 그게 실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건 아니다라고 실제 인풋된 데이터를 만들어낸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 생성된 데이터를 잘 만들어낸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장점과 단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점 같은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PGX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던가 수식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와 잘 동기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이제 헬베티카 시나리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 업데이팅 없이 이제 너무 트레인이 많이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많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큰 거는 말크업 체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고 이제 백프로파게이션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 파라미터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커피된 그 값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좀 더 쉘프한 이미지, 예를 들어서 MSG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때 약간 블러리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좀 더 상세한 부분까지 쉘프하게 생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모델들과 adversarial 모델을 이제 구분한 표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conclusion의 future work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좀 더 확장된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예로 이제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이제 C라는 어떤 분포가 주어졌을 때 실제 데이터가 나올 확률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이제 C에 대한 어떤 그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그 C를 어디든 G에든 어딘가에 모두에다 넣어도 잘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인풋, 약간 레이블이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인풋을 넣었을 때 좀 더 내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한 제너레이터와 G를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내가 원하는 분포를 가진 Z를 사용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마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으로 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없으시다면 오늘 굉장히 짧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